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12월 2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8차 회담이 시작됐다가 잠시 휴식을 가진 뒤에 해를 넘긴 올해 1월 3일부터 다시 8차 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담에서는 이란과 그 이란을 대상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가 협상을 벌여왔죠. 주요 협상 주도국이어야 하는 미국은 빠졌습니다. 이란이 미국은 협상에서 좀 빠져 있어라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협상장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협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을 밖에서 전해 들으며 간접적으로 의견을 전해주고 있을 뿐이죠. 게다가 같이 이란에 압박을 가해야 할 러시아와 중국이 다소 유한 태도를 보이면서 서방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이 이란 단 한 나라를 겨우 힘겹게 상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이 이렇게 이란 앞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란은 무엇을 믿고 어떤 나라를 믿고 협상장에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큰 소리 치는 것일까요? 오늘 브리드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담에서 이란과 참가국들은 두 개의 합의안 초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한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입니다. 또 다른 초안은 이란이 핵연료 비축량을 줄이고 첨단 원심 분리기 사용을 중단하는 등 이란이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초안은 모두 작년 12월 초에 이란이 제안한 것으로 이란은 우리가 제시한 초안 안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란은 초안에서 모든 제재의 해제와 미국 정권의 변화가 있더라도 제재를 다시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국들은 처음엔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현재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이란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핵합의 복원 이전에 서방국들이 이란의 원유 수출 정상화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죠. 그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취하려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나오는 이란을 향해서 서방국이 비난의 목소리를 수차례 올리긴 했지만 뚜렷한 대응 없이 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 협상의 주도권이 아무래도 이란에게 기울어졌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란은 지금까지 8차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뒤에서 무기급 우라늄 생산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이란이 우군으로 생각하는 중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국제사회가 이란을 향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의 돈줄을 막는다고 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의 자본이 계속해서 이란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8년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와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해서 은밀히 이란산 원유를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텔아비브 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이란 중국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이란산 원유 수출의 절반을 바로 중국이 직접 가져갔고 아마도 제3국을 통해서 더 많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엔 비영리 단체 이란 핵 반대 연합에 따르면 이란이 2021년 11월 수출한 원유 100만 배럴 중에 70% 이상을 바로 중국이 사들였다고 하죠. 중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이란산 원유를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로 보이며 이는 경제 제재로 인해서 이란이 받고 있는 타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사들일 때 오만이나 말레이시아산으로 둔갑시키곤 합니다. 그 정도 둔갑술쯤이야 중국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보십시오. 중국은 그동안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서방과 러시아와 함께 핵합의 협상에 참여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정작 뒤에서는 이렇게 이란과 밀월 관계를 맺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무너뜨려 왔습니다. 이란산 원유를 다른 나라 것인 양 속여서 몰래 들여온 것뿐만 아니라 그 대가로 이란에 계속해서 돈다발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제재에도 이란의 핵합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중국이 이란의 경제를 책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또 생명줄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 이란은 중국과의 관계 증진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란의 새 대통령 이브라힘 라이시는 취임 직후 중국과의 협력 증진은 외교정책 분야에서 이란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게다가 작년 3월 27일에는 이란과 중국이 25년 포괄적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인해서 향후 25년 동안 중국은 총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2조 6천억 원을 이란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안정적으로 또 일반 거래 시장에서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 봉쇄를 영구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거래량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미국의 제재 따위는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과 이란 사이에 맺어진 협정에는 합동 군사훈련과 군사협력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2019년 12월에 이란, 러시아와 함께 인도양과 오만만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을 정도로 이란과 군사적인 협력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었죠. 또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란이 중국과 2021년에 맺은 포괄적 협정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 이란 혁명 수비대와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내 시아파 계열의 무장 세력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하고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다 이란과 중국이 공동블록을 형성해서 이란과 테러 세력에 대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제재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하죠.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으로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란에 대한 부정적인 결의안이 상정될 경우 중국이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두 나라가 짝짝꿍이 된 데에는 두 나라가 서로 원하는 바가 잘 맞아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 교류의 결제 벨트, 곧 21세기 실크로드를 구축해서 전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크게 확장시키려는 계획이죠. 특히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은 이란을 중동의 교두보로 여기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결성한 상하이 협력기구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이란은 중국이라는 든든한 경제적 지원군을 만났으니 서로 의기투합이 된 것이고 그런 의기투합이 현재 핵합의 복원 협상에서도 은근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핵합의 복원 협상은 8차 회담까지 이어져서 2022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란과 참가국들은 올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죠. 드디어 기나긴 마라톤이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녹화를 진행 중인 1월 7일 기사들을 보면은 복원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서 중요한 국면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과연 회담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세계가 이란의 핵 야욕을 저지시킬 수 있을까요? 가전 제재와 악재에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이란, 그 이란을 뒤에서 이모저모 도와주고 있는 중국, 그리고 그 이란을 주시하며 선제 공격을 암시하는 이스라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특히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 바로 이 지역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2억 명의 마병대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보면 또 그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긴 하지만 신학자들 중에는 중동에 등장하는 2억 명의 마병대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그 주장이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마지막 때 중국의 행보를 그래서 더욱 예의주시하며 지켜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2년은 우리에게 어떤 한 해가 될까요? 분명한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으로 인한 위협을 주시해야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통제권을 되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중국은 대만의 독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빠른 속도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중동에서의 영향력을 축소하며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목격했던 중국과 러시아, 이란은 2022년이 땅을 넓히려는 자신들의 야망을 이룰 최고의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에 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평화가 유지될까요? 공포가 올까요? 아니면 승리가 올까요? 2022년도 역시 험난한 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주의 깊게 살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또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보화를 투자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서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또 누가복음 12장 56절에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언론 매체인 올 이스라엘 뉴스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2022년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 하는 질문 1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것이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확산은 사망률 대폭 증가와 세계 경제 마비를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델타보다 훨씬 더 가벼운 것으로 판명될 것인가? 2.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발명할 것인가, 아니면 코비드 사망자 수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계속 증가할 것인가? 3. 2022년도에도 빅정부, 빅테크, 빅브라더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자유의 세력이 힘을 되찾을 것인가? 4. 핵합의 회담이 실패하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군사력으로 공격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5.
아무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이란은 올해를 무기급 핵물질을 확보해서 핵폭탄을 만들 것인가? 6. 블라디미르 푸틴은 올해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을 침공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가 그를 저지할 것인가? 7. 중국과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올해 대만을 침략할 것인가? 아니면 세계가 그들을 저지할 것인가? 8.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역사적인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라고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바이든이 정상화를 돕거나 방해할 것인가? 9. 이스라엘의 무지개 연립정부는 뭉칠 것인가? 아니면 붕괴될 것인가? 10. 이스라엘이 마침내 관광객, 비즈니스 여행객, 그리고 모든 외국인 손님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할 것인가? 11. 미국은 내부 분열로 치닫고 있는가? 대각성으로 치닫고 있는 것인가? 12. 미국 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확립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것인가? 13.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아니면 수정헌법 25조에 따라서 사임하도록 강요당하거나 심지어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것인가? 마지막으로 14. 민주당이 하원과 상원을 계속 장악할 것인가? 아니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서 균형을 바꿀 것인가? 이것들 하나하나가 전 세계와 우리 개인의 삶에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 질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이 선하신 주님의 뜻이 올 한 해도 이루어지길 구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주 브레드 브리핑이었습니다.